미국은 믿을 수 없는 더럽고 치졸한 나라다. 누가 미국이 정의롭다고 했나?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나라다. 이딴 나라와는 어떠한 협력도 하지 말자. 각 나라마다 친분과 그 전에 그 나라를 도움을 줬고 하는 그런 것에 소프트 파워가 있고 기술력과 가성비 끝판왕 등 그런 요소는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국가는 전면 재검토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슬기롭고 지혜를 모아서 이끌임과 큰 그림을 한데 그려려 봐야 할 듯 느껴지네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믿어 원미 친생각지 미국의 공장 철거해서 유럽으로 출발하자.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 현재 미국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초대형 조치에 들어간 걸로 보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며 현재 IRA와 얽힌 모든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이 한국 원전을 막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정도로 문제가 되어 보이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매우 큰 문제가 되는지 안미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조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 흐름을 알아봐야 합니다. 지난 8월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물론이고 반도체 과학법과 관련한 서명을 해놓은 상황이죠. 이런 맥락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국가의 주된 흐름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바로 중국 패권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국면입니다. IRA와 반도체 과학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국의 패권을 약화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은 중국과 관련 없이는 큰 매출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요 6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고 있어 중국 시장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모두 틀어막으려 하자 자연스럽게 전 세계 연관 분야가 희생되는 정국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피해가 극심하며 심지어 미국 회사조차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회사를 희생해서라도 중국의 싹을 밟아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알아서 잘 이겨내라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죠. 또한 미국 연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씨름하고 고생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기자로부터 받자 그것이 자본주의라면서 미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고 우선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미국은 미국 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아이라서 대처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죠. 일부 관계자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 미국의 독주라며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자신들 스스로 팬데믹과 공급망 마비로 엄청난 돈을 풀고 그 후유증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꼴이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이득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집어삼키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미국의 타깃에 오른 것으로 잠정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현대차는 공장까지 지어준 상황에 미국의 피해를 받고 배터리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물론 한국의 2차 전지 분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려고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를 제외하고 미국에 배터리를 공급해줄 가장 큰 회사이며 삼성 SDI 역시 미국 복수의 회사들의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오히려 IRA 법안 수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주요 제품들이 미국 핵심 기술을 이용하므로 하지만 문제는 결국 2차 전지 역시 추후 전기차와 비슷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본래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슬라조차 기가팩토리에서 궁극적으로 배터리를 스스로 생산해 자급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격 절반가량이 배터리라서 여기서 마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터리 회사들은 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것도 똑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은 이미 SDI를 통해서 전 세계 10위권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삼성은 이미 자동차를 해봤기 때문에 그저 접목만 시키면 어렵지 않게 전기차에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협력사가 삼성 SDI 배터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자칫 중국 배터리나 SK, LG 등으로 공급사를 바꾼다면 삼성 SDI의 손해가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카드를 꺼내 들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문제는 LG, 엘라, SK 같은 회사들이 초격차에 뛰어난 기술력 갱신이 없이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뒤통수 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반도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업계에서는 한국에 단 1년밖에 시간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에 갑작스럽게 삼성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까지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의 중국 입고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반도체 수요의 60%는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사실상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과 대만 측은 미국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미 상무부는 이것을 선심 쓰듯 1년 연장해줬습니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밝힌 액수는 약 2천억 달러로 3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엄청난 공장 투자를 약속받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한국과 대만에 고작 1년이라는 시간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 1년 뒤에는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면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약속한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설마 하던 원전에 제대로 불똥이 튄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보다 훨씬 가혹한 모습을 한국에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의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와 함께 가는 소송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APR 14만 1 시스템 80분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며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 규정집에 따라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매우 묘한 것이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과 오히려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최초로 원전을 수출할 당시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기술 자문료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APR만 4천이 미국 기술을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한국인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미 웨스팅하우스도 무조건 한국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국형 원조는 상당한 기술 개량이 있었으며 미국보다 건설 단가가 낮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원전 산업은 동일 본대 지진 이후에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본의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사실상 파산에 처하는 등 엄청난 위기를 맞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전 수주를 해낸 것에 대해 손뼉을 쳐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차질을 빚고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까지 횡포를 부리자 웨스팅하우스 몸값이 훌쩍 뛰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 미국 의회에서 팀 USA를 만들어 원전 동맹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사 가운데 실제 지난 6월에 미 웨스팅하우스사에서 방한해 한미 원전 동맹을 구체화하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전 동맹이라며 협력까지 거론하고서 왜 갑자기 딴지를 거는 것일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 미국이 소송을 내버린 것은 바로 폴란드 원전 수출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 원전 단독 수요를 노리면서 바이든에 대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문제는 폴란드 원전 전문가들이 사실상 한국의 원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원전 AP1000 같은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단가가 높아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물론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상당히 친미 국가에 속하며 국방과 경제 등 모두 미국과 협력하지만 원전 수주는 막판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전면 협력이 강화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골칫거리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에 약 11조 5천억 원의 미국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전 시장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인수하는 데만 11조 5천억을 썼으니 회수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걸 먹겠다고 나오니 미국 수출통제법을 들먹이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판결이 나야 알 수 있겠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의 성향에 수출통제법까지 거론하고 나선 마당에 한국이 이 판결에서 원전 수출을 사실상 금지당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은 이제 원전 분야도 한국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산업계로 한국 때리기가 번져나가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미국의 투자를 전반적으로 꺼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 미국의 독이 될 것으로 보이죠. 이런 소식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 한국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IRA 법안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이 불을 끄려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의회에서도 IRA 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원에서도 인플레 감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조항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정부는 IRA를 미국 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IRA 법안 발의 이후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올랐으며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가 끝나면 IRA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한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는 미국 언론들도 인정한 사실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기에 한국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공감하자 바이든 정부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에 유리한 점을 제공하겠다는 심산인 듯한데요. 먼저 현재 한미일은 국제사회 위험에 맞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자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일 케니스 윌스 백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난달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가 북한에 대한 대항 조치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세뮤얼 허파로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도 위협에 대해 세계국이 더 연계해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한미일의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다소 놀라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미 해군이 최근 자궁의 활동을 전하는 뉴스에서 동해를 동해시 오브저펜 아닌 동해이스트시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 WHRS-EXT 오브 더 커리언 퍼닌설러라고 잇따라 명기한 것입니다. 실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평양 함대는 지난 9월 28일자 자체 기사에서 9월 30일부터 진행한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뉴스의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 WHRS-EXT 오브 더 커리언 피아나인슐레라고 표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보다 이르기 전인 9월 26일자 기사에서도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이 대륙 수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본문에서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1년의 훈련을 시작했다며 훈련 장소를 동해 이스트시라고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이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태평양 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은 물론 미 국방성은 그동안 동해를 동해 이스트 SA로 단독 표기하거나 동해와 왜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해라고 공식 표기해왔습니다. 실제 앞서 작년 6월 16일 기사에서도 미 군함 라파엘 페랄타 호가 동해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해를 동해로 표기했었습니다. 이처럼 미 해군이나 태평양 함대는 지명 표기에 있어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미 정부가 동해를 동해가 아닌 동해로 보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 갑작스럽게 한미일 훈련에서 이 동해를 표기하자 일본은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표기가 계속해서 지속될지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IRA로 한국에 큰 반발을 사고 있어 당장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동해 표기를 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동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사실 미국이 동해 표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일본이 항의하자 동해로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줬을 테지만 그래도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동해 표기를 하며 한국 네티즌들의 환심을 샀지만 또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이득이라던 IRA 법안에 의해 현대차는 벌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 HMA에 따르면 인플레 감축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는 1,306대 판매됐는데요. 이는 8월 판매량 1,517대보다 211대 14% 줄어든 수치이며 7월 1,984대 아이오닉 포함보다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기아의 전기차 EV6도 지난달 미국에서 1,440대가 팔려 전달 1,840대보다 217% 감소해 지난 7월에 비해서 161%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미국 법인에 의하면 조지아주의 막대한 투자에도 피해가 현실화하여 조지아주 공장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멕시코 공장에 전기차 라인을 증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계획이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어 큰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일본과 유럽 전기차들도 피해를 본다고는 하지만 유럽 전기차들은 이미 미국 공장이 있는 모델이 많을 뿐더러 유럽과 일본 기업들은 현대차처럼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현대차가 이러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이든 정부도 IRA 법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기차를 넘어서 반도체에도 비슷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현재 삼성은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상황인데 미국은 대만, 일본과 손을 잡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만은 TSMC가 있지만 일본은 또다시 미국에 로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다시 반도체의 위상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TSMC에 약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TSMC와 일본 업체 소나덴소가 손잡고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함인데 공장 건설에 투자되는 약 1조 1천억엔, 한화로 약 10조 5천억 원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절반 가까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일본이 비용의 절반을 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현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최대 약 4,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공장도 TSMC와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의 절반가량인데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태도인데요.
칩 4동맹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을 챙기는 척을 하더니 결국에는 자신들이 각국에서 투자받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솔직히 일본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지만 만들어진 반도체가 일본에 직접 공급되지도 않으며 미국이 기술 공유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이 말하는 칩 4동맹은 중국 견제를 앞세워 자신들은 한국, 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모두 챙기겠다는 것입니다.